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1년 차를 맞은 도윤과 지수 부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35살 도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일엔 바쁘지만 주말만큼은 여유가 있었죠. 반면 32살 지수는 방송국 아나운서로 평일 정규 뉴스는 물론 주말 생방송과 각종 행사까지 담당하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8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지수가 서두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수는 화장대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며 말했죠. 이번 주말에도 야외 행사 있어서 1박 2일 외박할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요즘 일 많구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죠. 도윤은 그런 느낌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최근 들어 지수의 외박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방송국 행사를 핑계로 집을 비웠죠. 처음엔 신입 아나운서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행사가 이렇게 많을까 싶었습니다. 도윤은 지수가 나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지수가 진행하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지수는 여전히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보는 지수와는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녁 7시쯤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아마 밤 11시 넘을걸. 도윤은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신혼 1년 차지만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밤 11시 반쯤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게 남아있었고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도윤이 그런 걸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땠어? 정말 힘들었어. 야외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지수는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샤워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씻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죠. 도윤은 거실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일이 많아진 걸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방송국이라는 특수한 직업 환경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방 행사 있어.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주 외박을 해야 하는 행사가 정말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수의 가방도 회사 행사치고는 너무 사치스러워 보였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죠. 그런 생각들이 도윤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은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지수의 외박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윤은 금요일 저녁이면 혼자서 주말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지수는 매번 똑같은 말을 했죠. 이번 주말도 행사 있어. 1박 2일로 나가야 해.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외박을 위해 챙기는 가방이 회사 행사용이라기엔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명품 캐리어에 평소 집에서는 입지 않던 섹시한 원피스와 란제리까지 챙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했고 향수도 평소 쓰지 않던 것을 뿌렸어요. 마치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행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방송국 행사라서 카메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 신경 써야 해. 지수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지수가 나간 후 도윤은 혼자 남은 집에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지수가 돌아왔을 때 도윤은 더욱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지수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집에서 뿌린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성용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밴 것 같았죠. 오늘 행사는 어땠어? 아, 정말 힘들었어. 야외라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하지만 지수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린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성스럽게 다시 손질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야외 행사를 다녀오면 화장이 많이 지워지곤 했는데 그날은 립스틱만 조금 번진 상태였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지수가 귀가 후 바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씻었는데 요즘은 옷만 갈아입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도윤은 지수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지수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왔어요. 회사 행사라면 보통 펜션이나 리조트를 이용하는데 특급 호텔 키카드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수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행사 있어서 외박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은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행사인데 매주 이렇게 있어? 아, 방송국에서 지역 순회 행사를 하고 있거든. 내가 메인 진행자라서 빠질 수가 없어. 하지만 도윤이 지수의 방송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그런 대규모 순회 행사 공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수가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혹은 점점 커져갔지만 도윤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아직 방송국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8시쯤 지수가 돌아와서는 곧장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지수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요즘 계속 쌓여온 의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죠.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태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지수와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남자 아나운서였거든요. 몇 번 회사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수보다 2~3살 어린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이번 주 호텔도 예전 그 방으로 예약했어. 보고 싶다. 하트.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석은 지수와 같은 방송국 동료였지만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주말마다 반복되는 외박, 고급스러운 가방, 진한 화장,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호텔 키카드까지. 지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도윤은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아, 그냥 그랬어. 좀 피곤하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지수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지수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혹시 결혼 전부터 그런 관계였을까?
도윤은 태석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고, 방송국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수와는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니 공통 관심사도 많았겠죠.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중에도 자꾸 어젯밤 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예전 그 방이라는 표현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둘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단골 호텔방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도윤은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본 셈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지수를 직접 추궁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지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쁠 것 같아. 이번 주말에도 지방 행사 있거든. 지수가 말하는 순간 도윤은 확신했어요. 지방 행사가 아니라 태석과 호텔에서 만날 약속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지수가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서는 지수를 보며 도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행사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응, 늦게 들어올게. 걱정하지 마. 지수가 나간 후 도윤은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차를 가지고 나섰어요. 지수가 탄 택시를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지수가 정말 회사 행사에 가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알기로는 지수가 말한 지방 행사라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으로 가야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택시가 멈춘 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의 특급 호텔이었어요.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수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지수는 택시에서 내려 당당하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전혀 어색해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도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지수를 관찰했습니다. 지수는 로비 카페 쪽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자주 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죠. 오후 3시 정각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태석이었어요. 도윤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석은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수가 태석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태석도 웃으며 지수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건네며 지수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가 어려웠지만 여러 장을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지수의 표정은 도윤과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태석도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인 그 자체였어요. 도윤은 급하게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층수 표시를 볼 수 있었어요. 12층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계단으로 12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방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복도 끝쪽 방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앞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지수와 태석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문에 바짝 붙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야. 그들의 대화는 애정이 가득했고 곧이어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복도 끝으로 피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방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도윤은 1층 프런트로 내려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체크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실수로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도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쯤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지수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수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연습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사는 잘 끝났어. 도윤이 조용하게 물어보자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응, 야외라 피곤해 죽겠어. 바람도 많이 불고 먼지도 장난 아니었어. 지수는 평소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수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네, 정말 힘들었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쉬어야겠어. 지수가 침실로 가려는 순간 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잠깐 지수야, 이것 좀 봐. 도윤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와 태석이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뭐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호텔 예전 그 방 맞지? 그 방에서 나온 내 목소리 다 들었어. 도윤이 휴대폰을 조작하자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지수와 태석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아, 그건 그냥 실수였어. 정말 한 번뿐이었어. 지수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도윤은 냉정했습니다. 실수는 한두 번이지 너희는 매주 정기권이었잖아. 도윤은 태석이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도 보여줬어요. 예전 그 방으로 예약했다는 내용과 함께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도윤의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윤은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던 거야. 아니야, 결혼 후에 시작된 거야, 정말이야. 그럼 언제부터?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달 전부터. 3달 전이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도윤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수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계속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혼란스러웠어. 태석이가 계속 고백하고 접근하니까. 그게 이유가 돼 결혼 반지 끼고 다른 남자 만나러 호텔 가는 게.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도윤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거리의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뒤돌아보지 않고 물어보자 지수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태석이와는 끝낼게, 정말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3달 동안 매주 반복된 배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지수야. 이미 너무 많이 늦었어. 도윤은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지수는 거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흘 동안 도윤과 지수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사과하려 했지만 도윤은 냉담하게 응답할 뿐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도윤의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도윤은 결심을 굳혔어요. 혼자서만 이 문제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부모님께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거든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셔와.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갑자기 부모님을? 할 말이 있어. 지수는 도윤의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토요일 오후에 집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오후 3시쯤 지수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은 60대 초반의 차분한 성격이시고 장모님은 딸을 무척 아껴주시는 분이었어요. 두 분 모두 사위 도윤을 매우 좋아하셨고 지수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장인어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도윤아, 잘 지냈나? 요즘 일은 어떻고?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부모님을 맞이하면서도 계속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거나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지수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도윤은 차분하게 차를 우려서 내어드렸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어색했고 지수의 긴장감이 온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잠시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모셔온 이유가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쥔 채 기다렸습니다. 사실 지수와 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도윤은 한 번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지수가 제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더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모님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아, 무슨 일이 있었는데?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서 지수와 태석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녹음된 대화 내용도 들려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지수는 이게 뭐야?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수야, 어떻게 이런 일을.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장모님은 울먹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인가? 장모님의 간청에 도윤은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3달 동안 매주 반복된 일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잘못은 지수에게만 있습니다. 지수는 바닥을 보며 계속 흐느꼈어요. 부모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실망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도윤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지수의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 인사팀과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에 방송국을 방문한 도윤은 인사팀장과 만났어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태석이 지수에게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죠.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내부 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송국은 직장 내 불륜, 특히 기혼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어요. 시청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아나운서들의 도덕적 해이는 회사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방송국 내부는 술렁였어요. 태석과 지수가 별도로 호출되어 조사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태석은 목요일에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1개월 정직이었지만 방송국 특성상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복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청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지수는 금요일에 담당하던 프로그램에서 즉시 하차 조치를 받았어요. 아침 뉴스와 저녁 프로그램 모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측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별도의 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도윤은 태석을 상대로 상간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어요. 기혼자의 배우자를 유혹해 간통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송계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태석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더라도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방송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출연할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캐스팅에서도 제외되었고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방송사들에도 금세 알려졌어요. 지수와 태석의 불륜은 방송계 전체에 화제가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다른 방송사에서 일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10여 년간 쌓아온 아나운서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업계 선배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태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 다른 분야로 전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방송계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미 방송인으로서의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석 달 만에 결론이 났어요. 태석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태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었고 다만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방송계에서의 완전한 퇴출이 확정되면서 지수와 태석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상간소송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도윤과 지수의 이혼 소송도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지수 측에서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도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도윤은 법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년 반 동안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지낸 추억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결혼식 사진들과 신혼여행 기념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어요. 지수는 이미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짐을 가지러 왔을 때도 서로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다만 지수가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뒤돌아보며 말했죠. 정말 미안해 도윤아.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나 원망의 단계를 넘어서 있었거든요. 그냥 빨리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새로운 집은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이었습니다. 신혼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도윤은 짐을 풀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구도 새로 사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꿨죠. 예전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이사를 마친 후 도윤은 오랜 친구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는 대학 동기로 도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잘 정리한 것 같아. 도윤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그냥 사람이 문제였더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원래 안 변해. 지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도윤은 그동안 스스로를 자책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더 사랑을 표현했다면 달라졌을까 생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 소셜미디어에 접속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은 문장 하나를 올렸어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 도윤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윤은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운동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며 사회생활을 넓혀갔죠.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가끔 지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송계를 완전히 떠나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였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석도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어요. 도윤은 그런 소식들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정리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새로운 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지수와 함께 보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속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